사주팔자. 사주팔자는 동양인들이 사주팔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서양인보다 동양인이 사주팔자, 운명, 사주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유. 아주 고단수까지 이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다 과학적으로 있어요. 이게. 우리 인체를 소우주라고 하거든요. 나를 떠난 바깥에 있는 모든 것은 대우주라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이 탯줄에서 서로 호흡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출생하고 나서도 계속 호흡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우주도 대우주를 떠날 수가 없어요. 벌써 숨 못 쉬면 죽으니까 대우주와 소우주가 음양으로 주고받는 관계가 소통이 원활할 때 운명이 밝아지는 거예요. 소통이 원활하지 않아요? 그러면 부부관계도 싸우겠죠? 예, 그럼 극이 일어나요. 극, 치고받고. 좀 예민하게 하는, 신경 쓰이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소통이 잘 되면 생이 일어나는 거죠. 시너지가 되는 거죠. 도와주는 거죠. 서로 동업이 되는 거죠. 한 배를 탄 것이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우주와 소우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체를, 자기 몸을 떠나가지고 운명이 개별적으로 무관하게 일어나는 운명은 존재하지를 않아요. 이치상 맞지를 않아요. 그런 자기의 주체는 자기잖아요. 남편도 아니고 배우자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뭐 친구도 아니고 여기 허공도 아니잖아요. 자기여야 맞지 않아요? 자기 주체는? 그러니까 이 주체 안에서 찾아야 되니까 결국에는 몸이 나오는 거잖아요. 몸의 이 소우주, 이걸 이제 밭이라고 그래, 밭. 여기는 허공이라고 하고. 이것이 돌아야 밭이 성장을 하고 열매를 맺고, 우리가 공부하고 성장하고 돈 모으고 집 사고 열매 맺고 자식도 열매니까 이제 그런 그 메커니즘, 운명의 메커니즘은 성장인데, 결국에는 성장이 원활하게 하려면은 이 대우주하고 소통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도 소통이 잘 되려면 나를 알아야 되고 그 배우자를 잘 알아야 소통이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내가 내 것만 막 채우려고 그래. 그럼 소통이 잘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허공하고 나하고 이 숨을 쉬는 관계도 내가 후 하고 비우고 그 다음에 허공이 나한테 들어와서 채워주는 거예요. 비우니까 허공이 채워주고, 내가 비우니까 허공이 쓱 들어와 채워주고, 이런 관계거든.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몸과 우주와의 관계를 정확히 이해를 하면 사랑도 쉽고 더 많이 나눌 수가 있어요. 건강은 어때요? 건강은 이거는 그냥 보너스예요. 건강은 엄청 쉬운 거예요. 소통만 잘하면은 건강은 내 안에 의사 있다고 그랬잖아요. 알아서 얘네들이 알아서 다 치유하고 비워내고 청소해주고 맑게 해주고 밝게 해주고 강하게 해주고,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얘네 조직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거거든. 이거를 신이 막 거창하고 막 위대하게 저기 있는 게 아니고, 신이 여기, 이게 다 신투성이에요. 이 소우주라는 밭에 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다양한 종류, 이 안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명을 밝게 개운을 하는 거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런 관계, 소통, 내 안에 있는 것에 대한 이 주인이 내 안에 있는 거를 모르면은 절대로 운명이 밝을 수가 없어요. 밝아도 그냥 뭐 그때그때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아니겠어요? 영원한 걸 알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사람이. 영원한 걸 알 경우에는 불안할 일이 없죠. 영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음양의 관계 이렇게 알아야 되고, 이 대우주에는 사주팔자도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영이 있고 몸이 있잖아요. 몸. 이것도 이제 도는 거거든. 여기도 이제 내 코드하고 우주 기운하고 환경하고 도는 거거든. 그리고 또 이렇게 도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핵심은 좌우간 돌아야 되거든. 돌아야 살아요. 모든 생명은 다 돌아야 돼. 돈도 돌아야 되고 경제도 돌아야 되고 차도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되고 사람도 계속 마음을 주고 받아야 되고 이 안에서도 피가 돌아야 되고 또 기가 수승화강이 잘 돼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게 도는 거야, 이게 도. 그러니까 돌게만 잘 해놓으면 나머지는 다 건강하고 알아서 운명이 밝아진다는 이 근원적인 개운법이거든요. 남을 바꿔서 내가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거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자식도 못 바꾸면서. 세상은 더 안 되고 허공도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주를 여러분이 바꿔요? 못 바꾸지. 근데 사주를 보는 이유는 사주가 영향이 들어오니까, 기운이 들어오니까. 근데 사주나 이 건강이나 공통점은 모든 그 회사가 잘 돌아가야 회사도 직원도 월급 잘 주고 상장할 수가 있잖아요. 성장이죠, 그것도 일종의. 그러니까 모두 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주나 공통점이 배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인생을 이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적지가 있을 것이고 그 목적지의 최단 경로 또는 내가 어디 거쳐서 또 이제 갈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이제 목적과 이제 내 경로가 이제 나오게 되는 건데, 배는 무조건 중심이 제일 중요해. 중심을 잃어버리면 배는 뒤집어지면은 다시 못 돌리니까, 가라앉아 버리니까. 중심인 거죠. 중심. 근데 사주팔자를 보는 것도 중심을 봐요. 여기가 이제 본인에 해당하는 궁이잖아요. 일간이라고 하는. 이게 중심이 되는 거예요. 누구나 이 자리는 안 없어져요. 고정된 거예요. 그리고 요게 나하고 무슨 관계에 해당한 관계에 해당하는 글자냐를 보는 거거든. 근데 이게 막 이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어. 그러면 이제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자에 해당하는
핵심 상위에 대한 사건, 일, 이런 것들,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게 이제 사주 운명학이거든요. 결국에는 이거를 알면은 중심을 잡을 수가 있어. 배가 저쪽이 많이 기울어졌네? 그러면은 중심을 잡을 수가 있거든. 중심추를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 세월호에서도 이제 봤겠지만은 배는 중심추가 있어요. 그 추 때문에 한쪽으로 쏠려도 늘 그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거거든. 근데 이제 화물을 많이 실으려고 그 중심추를 빼버려서 이제 배가 돌아가 경우가 생긴 건데, 거기서 이제 우리가 사주나 우리 운명이나 거기서 이제 본받아야 돼요. 중심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구나. 그럼 결국에는 죽는구나. 배도 없어지고 사람도 죽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심. 이게 생명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지금 어느 쪽이 과부하가 걸리고 어느 쪽이 결핍이 있어서 중심, 이 기운을 어디로 모아서 이걸 내가 수행을 해야 하는가. 그거를 사주를 보면은 그게 나오니까 음양오행에 대한 그 처방 개운법이 나오니까 그거를 이제 하시면은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전화위복이라고 하잖아요.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우리한테는 재앙이지만 이 지구, 전 세계 지구에선 재앙이지만 우리 코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화가 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K 방역해서 이제 코리아 위상이 고급스러워지잖아요. 경제를 초월하는 게 이제 그 나라의 어떤 국민성이나 그 혼란이 없고 그 이제 건강 방역 이런 거를 철저하게 잘 커버해서 생명에 지장이 없게 두렵지 않게 하는 거는 경제를 초월한 거거든. 그러면은 그 나라 수준을 대략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바이오 관련된 것만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코리아 라벨만 붙으면은 이제 급이 올라가게 되는 거지. 같은 라면이라고 해도 급이 올라가요. 그래서 중심을 잡기 위해 보는 거고, 중심을 잡아야 자기의 기운이 돈다. 기운이 돌아야 인연이 좋고 운명이 좋아진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지금 마르고 닳도록 계속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제 자, 여기 바깥에 있는 거는 이제 뭐 본인이 못 봤고, 뭐 저도 못 봤고요.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바꿀 수 있는 거를 하는 게 편하지, 못 바꾸는 거를 뭐 자꾸 기도를 한다고 그게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바꿀 수 있는 거를 배워서 하시는 게 제일 빨라요. 그리고 자기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일수록 가장 영원한 거예요. 나하고 가까이 있는 거는 내 머리고, 내 심장이고, 내 척추 중심이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이거를 해결을 해야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여러분이 기도를 하던, 제사를 지내던 그런 거죠. 기본도 안 하고 뭐 자꾸 바깥에 있는 거를 자꾸 뭐 학식적이고 전해 내려오고 뭐 이런 거를 자꾸 하고 의지하고 할 중심이 없어져요. 그러면은. 중심이 없는데 어떻게 복을 받아요? 말이 안 되지. 배가 막 이렇게 기울어서 가는데 어떻게 그거를 하느님이 도와줘? 중심을 똑바로 잡고 막 정확히 맞춰서 가는 거에 하늘이 바람을 순행으로 불어줘서 더 정진하게 해주고, 중심 없이 정신 못 차리는 자들에게는 계속 뒤집어지게 하죠. 시련을 줘야 되니까. 하늘은 혹독해. 엄마처럼 그런 인간을 살리기는 하지만 굉장히 혹독하고 냉정하지. 공평하니까. 어쩔 수 없어. 내 엄마는 공평하지 않잖아요. 남의 새끼와 내 새끼를 구분하잖아요. 근데 뭐 하늘은 그러지 않기 때문에 공평한 거예요. 공평하니까 굉장히 혹독한 거고, 그래서 정확한 거고.
그래서 이제 자기의 몸, 영, 기운, 이것을 이제 배워가지고, 돌게 해서 중심을 잡는 거에 있다. 그러면은, 몸도 좋아지고, 밝은 운명이 펼쳐진다. 동서양의 팔자. 서양 사람도 팔자를 봐요. 그 외국 우리나라 여자, 코리아 여자가 하도 인기가 좋다 보니까 뭐 독일, 프랑스, 뭐 이탈리아, 뭐 스페인,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코리아 여자 좋아해요. 서양 남자들이. 코리아 혈통이 좋은 거를 알아버렸어. 그리고 코리아 여자가 이 성적인 매력이 상당히 우수하다는 걸 또 알아요. 글래머가 성적인 그 어떤 쾌감이나 그런 거를 크게 주는 게 아니에요. 글래머는 그냥 보기의 글래머지. 바깥적인 거지, 바깥적. 성교는 이제 안과 안이 만나서 이제 그 인연, 궁합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겉보기에 좋다고 속궁합이 좋은 건 아니거든. 안과 겉은 따로 놓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사람이 안과 겉이 다르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양의 기운이 외적으로 발달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질, 과학, 눈에 의존해서 발달. 우리는 이제 의식. 여기는 눈, 우리는 의식, 정신, 기. 이걸 합하면 이제 기과학이 되는 거죠. 기과학. 그러니까 양방도 필요하고 기도 필요한 거예요. 둘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음이 되고 이게 양이 되니까. 그래서 동서양은 음과 양의 조화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해야 돼. 근데 우리 민족은 둘 다 할 수가 있어. 이거를 하면은 이거를 할 수가 있어. 근데 이것만 하잖아? 그럼 이거를 못 해. 그래서 유럽 애들, 서양 사람들 와서 이렇게 기 수련 이렇게 하라고 하면 잘 못해. 뻣뻣해가지고. 그래서 음만이 양을 주무를 수 있다. 음이 근본이다라는 얘기야. 음이 뿌리다. 뿌리는 모든 열매를 가리지 않고 다 싹을 틔울 수가 있는 게 음이에요. 양은 열매지. 그냥 자기 것만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서양 했죠. 그 왜 동야 예전에 이제 뭐 강남에 있고 이제 그럴 때 뭐 이태원 미국 남자군인하고 한국 여자하고 와서 이제 궁합을 보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외국 커플이 수도 없이 많죠. 눈에 잘 띄죠. 옛날에는 보기 어려웠는데 근데 그게 이제 서양 사람하고 이제 한국 여자하고 이제 궁합이 잘 맞으니까. 그런데 이제 동양의 기운, 그다음에 서양의 기운, 이게 몸집부터 뼈부터 해서 얼굴 관골이랑 뭐 눈 색깔도 다르잖아요. 머리 색깔도 다르고, 그게 이제 이런 차이를 하느님이 각자 색깔을 심어 놨거든. 그래야지 여자하고 남자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서로 생각하지 못한 거를 창조해낼 수가 있어서 더 풍요롭게 살라고 그리고 아이디어도 그렇고 사랑도 그렇고 그런 거죠.
그 동양이 왜 팔자를 더 많이 받냐면은 아까 얘기하는 요 음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주학이라는 것 자체가 음의 학문이에요.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이런 학문은 이제 양의 학문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음의 기운이 동양이 출중하기 때문에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학적인 그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동양은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는 온돌 문화죠. 바닥 문화란 말이에요. 인도도 요가 하잖아요. 요가 바닥에 깔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문화예요. 저기는 침대 소파 문화고, 예. 그러니까 달라요. 그냥 서서 앉고 그런 거. 우리는 바닥에 앉는 그런 문화를 가진 거죠. 여기서 이제 몸 차이가 이제 크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 때부터 시작해서 많이 기어 다니겠죠. 그리고 엄마 등에 많이 업히면 벌써 다리가 벌어지고 애 가슴이 엄마 등에 딱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팔자예요. 다리가 벌어지면 팔자라는 얘기거든. 뭐 앞에 앉히나 뒤에 없나 팔자를 모면하기는 어렵고 기저귀를 갈아도 쫙. 우리는 굉장히 강해. 자극적이야. 그냥 쫙 벌려서 확 가니까.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팔자로 살 수밖에 없다. 어려서부터 벌어지니까 그때 이제 이야기했죠. 커피숍에서 20명이 앉아 있는데 누가 가장 팔자로 걸어갈 수 있는지 저는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앉아 있는 자세를 보면 앉아 있는 자세가 앉아 있는 자세에서 그 다음에 걸어. 이게 전혀 다른 걸로 자세가 바뀌어지진 않거든. 이 자세가 서 있는 거예요. 이 서 있는 자세가 걷는 자세고.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앉아 있는 걸 보면은 이제 걷는 것까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지. 지하철에 쫙벌 남자. 그냥 습관돼서 다리를 늘 번 사람이에요. 그 다리 벌어진 사람은 궁합을 볼 필요도 없어요. 안쪽에 힘이 없는데 바깥쪽으로 나가 있으니까 정신도 바깥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바깥에 뭐 있어요? 밖에 뭐가 멋있나, 뭐가 좋나, 뭐가 재밌나, 뭐가 돈이 어딨나, 어디로 흐르나, 왜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가정이 음이고 바깥에 뭐 경제, 놀이 뭐 이런 쪽이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양으로만 가 있는 거예요. 다리 벌어진 거 하나만 봐도 그렇다니까. 이거는 누구나 다 통하는 얘기예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아도 여자는 다리 벌어진 남자 안 만나도 반은 성공하신 거예요. 무조건. 반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왜냐면 여기서 그 사람의 근기가 딱 맞춰지니까. 상인지 하인지 의식 수준이 이렇게 양으로만 가 있는지. 양은 이제 속세에 있는 모든 돈, 근심, 걱정, 뭐 희노애락 이런 것들이거든. 이런 것들로는 평화가 계속 유지되지 않거든. 사람의 운명이 다 반짝반짝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리를 꼬고 있어도 그 사람이 서서 걸으면 팔자가 나오는 거고, 다리 꼬면은 다리가 길어져요. 한쪽이. 그러니까 짧고 길고 한 다리 갖고 걸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골반이 무너지는 거거든. 골반이 이제 앞뒤 좌우 뭐 상하 그 대칭이 안 맞는데 거기에 척추가 서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바로 서 있질 못하지.
이렇게 휘어지게 되는 거죠. S자를 그리면서. 이거를 이제 스콜리오시스라고 뭐 의학 용어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기일 때부터 우리는 이 좌식, 온돌 생활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리고 처녀가 아줌마가 되잖아요. 이 차이는 이제 출산하고 성교 관계 요 두 가지거든. 아줌마는 이제 많이 하는 거죠. 처녀는 이제 출산은 없지만 요즘 처녀가 뭐 우리 그런 청순한 옛날 처녀가 아니니까 아줌마인데 성교를 못하는 아줌마가 있고 처녀인데 성교를 많이 하는 처녀도 있고 이거는 이제 다르겠죠. 질량이. 어쨌든 이 아줌마의 구분은 출산과 성교에 있는데 이게 팔자를 아주 고되게 하는 또 여자의 시작점이 되기도 해요.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면은 앞에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나도 이제 앞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앞에 있으니까 나는 뒤로 제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균형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뒤로 가게 돼 있어요. 뒤로 가면은 중심이 흐트러지니까 이거를 바로 잡기 위해서 다리가 벌어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또 팔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팔자가 사나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애 쑥 낳고 이제 밥 메고 뭐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이제 그 차이가 뭐냐면은 옛날에는 장을 보러 가도 막 반나절을 걷고 종일 걷고 밭을 매러 가고 거기서 막 왔다 갔다 하고 그 걷기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 기운 때문에 애를 쑥쑥 낳고 별일 없이 또 일을 하는 거였거든. 근데 요즘에는 이 걷기 자체가 없고 이런 모양으로 가죠. 그런데 속도가 나지 않으니까 다리가 벌어져서 팔자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리가 벌어지면은 이제 애가 있는 상태에서는 자궁이 확장을 해요. 집이 확장을 하니까 이 안에 있는 것도 커지게 되는 거예요. 아이의 무게가. 그러니까 난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난산. 그러니까 막 뭐 촉진제 주사 맞고 뭐 몇 시간 대기하고 뭐 한 몇 시간 동안 힘줘서 낳고 어렵게 낳는 거예요, 그냥. 그 옛날엔 쑥 낳는데 여기는 막 몇 시간 동안 낳는 거예요, 막 그냥 계속. 이만큼 이제 부작용과 데미지를 가지니까 산모 이제 쉬는 그런 병원 있죠. 거기서 이제 요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쑥 나니까 데미지가 없으니까 요양할 게 없다는 얘기지. 이게 이제 걷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걷기로 좌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동서양의 차이는 성교를 통해서도 차이가 많이 나요. 여기는 벌써 이제 입식이고 여기는 이제 좌식이니까 일단 여자가 누워요. 누워서 다리를 벌리는 걸로 시작을 해. 그리고 이게 가부장적인 나라이고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고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벌써
다리를 벌려야 남자를 받아들이니까 벌리고 시작을 하는 게 무조건 성교인데, 여기서 남자가 이제 상위 자세를 하니까 남자 무게만큼 누른다는 얘기지. 계속 누르니까 골반하고 이 고관절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관계할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팔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러면 뭐 서양 사람은 그런 자세 안 하느냐?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돌아가야 돼요. 이게 응? 자세가 회전이 돼서 돌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사람만 성교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할 수가 있어. 이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회전하면서 해야 다리 벌어지는 거를 보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여기 얘네들은 보상을 잘 하잖아. 입식이고 여자 상이고 이런 문화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팔자, 아줌마 되면서 팔자, 뭐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극복을 하려면은 이거를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상을 얼마만큼 잘 해줬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잡히게 되거든. 근데 이런 줄도 모르고 보상이란 거는 생활에서 하지도 않고 이러면 이제 이쪽으로 가는 거지. 심해지는 거지. 그게. 그래서 뭐 다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지금 다 똑같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보상인 거예요. 양반들은 이렇게 가부좌로 앉아서 책을 하루 종일 보니까 뭐 당연히 왕팔자죠. 왕팔자. 근데 팔자가 되면은 걸음을 빨리 걸을 수가 없어. 팔자니까, 벌어지니까. 그러니까 천천히. 양반하고 그 노비